안녕하세요. 지구과학 강의하고 있는 최진영입니다. 2024 수능 대비 지구과학원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 드리면요. 지구과학 교육을 학사 석사했고요. 여러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고 컨텐츠, 인강 모의고사 등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요, 먼저 올해 수능 지구과학이 어땠는지, 그리고 왜 지구과학을 선택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학습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리고 제 강의 간단하게 홍보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올해 수능 지구과학 어땠느냐? 난이도적인 측면에서요, 많이 하락했습니다. 올해 치러진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좀 어려웠지만 작년 수능 대비했을 때는 쉬워졌다는 게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왜 그렇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문제 스타일들이요,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를 물어보는 스타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물어보는 암기가 아니라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조금 정확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준킬러 문항들에 해당하는 건데, 자료해석 문항과 계산 연습 문항,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인 수능 지구과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번만 생각했을 때 1년 정도 충분히 수강하고 공부하신다면 좋은 등급을 맞는데 크게 무리 없는 과목이다 라는 걸 최근 들어서 더욱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4번 초고난이도 문항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또 학생들도 있고요. 초고난이도 문항 어느 정도였느냐 라고 하면 정답률이 14%였습니다. 15번에 15% 이 정도로 10%대 정답률이고 기타 여타 문항들에 비해서 큰 차이가 보이죠. 그래서 이런 문항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항들은 크게 고민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그 문항 한번 설명드리면 이 디귿선지인데, 디귿선지를 풀기 위해선 시험장에서 이러한 도형을 작도하고요, 그 각도를 알아낸 다음에 계산까지 진행을 해야 많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 풀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 정도의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엄청난 실력이 필요합니다. 여유도 필요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정답률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문항은 못 푸는 거네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모두가 틀리는 문항 내가 꼭 해야 하나요? 안 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문항을 풀지 않아도요, 1등급을 맞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 문제 더 틀려도 1등급이 가능한 것이 지구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 공부해도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래서 1년 동안 충분히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 그리고 연습 어느 정도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등급 맞을 수 있다는 게 내용적인 추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평가에서 유리한 표준 점수 때문에 수능에서 지구과학을 추천드립니다. 뭐냐, 다른 타 과목 과탐 대비 비교했을 때 만점을 맞았을 때 표준 점수를 비교해보면 지구과학이 거의 최고이거나 또는 조금 더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손해보는 건 없죠. 즉 이 말은 같은 등급 친구끼리 경쟁을 했을 때 더 유리한 고지에 선점할 수 있는 게 지구과학원입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을 많이들 수능 과목으로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원점수에서 유리함이 있습니다. 등급컷을 맞출 때 원점수에 유리함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수시를 쓸 때 최저 등급 등을 맞춰야 합니다. 그랬을 때 대체로 1, 2, 3등급 정도가 필요한데요. 경우에 따라서. 보시면 다른 과목 대비했을 때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를 더 틀려도 1등급을 맞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한 문제, 두 문제 차이 별거 아닌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한 문제를 더 실수하더라도 등급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이 실수의 요소가 정말 큰데요. 한 문제라는 건 정말 큰 여유입니다. 그래서 고3 친구들 입장에서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한 문제 더 하더라도 틀리더라도 등급이 맞춰지네? 정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점에서 지구과학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표준 점수와 등급컷에서도 유리한 원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능 과목으로서 지구과학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구과학을 이제 선택했다고 가정을 하시고 어떻게 지구과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일때 첫 번째는 기본 개념입니다. 이번 겨울방학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주제가 1번과 2번인데 기본 개념 정확하게 용어 정리하시고 상황과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기본 개념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느냐? 아까 말했지만 결국 수능 문제 대부분이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 푸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문제를 좀 안 푸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6월 평가원 점수가 잘 안 나왔길래 맨 앞에서 수업 듣는 친구가 되게 열심히 듣는 거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오게 상담을 해보니까 문제를 안 풀었답니다. 왜 안 풀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개념이 완벽해지면 풀려고 안 풀었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칼질을 함에 있어서도 요리하실 때 칼질함에 있어도 칼질이 완벽해진 다음에 요리를 시작할게 칼질 요리를 이게 말이 맞나요? 불가능하죠. 배이고 다치고 하면서 점점 실력이 늘어가고 완벽해지는 것처럼 문제 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겁먹고 안 풀거나 나중에 풀어야지 그리고 완벽해진 다음에 풀어야지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법에 문제를 꼭 풀어라 라는 말을 넣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이 개념을 어디까지 하는지도 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공부법의 첫 번째고요. 이번 겨울방학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학부모들이 충분히 지도해 주셔야 할 부분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료 해석과 계산 연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초에서는 조금 그 다음 단계, 중킬러 문항을 풀기 위한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과정상 한다고 하면 이제 4월 이후, 개념 강의 이후에 진행될 부분들인데 주로 자료 해석과 계산 연습입니다. 간단히만 오늘은 설명드릴 건데요. 자료 해석은 간혹 착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료 해석이라고 하니까 자료를 외워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료 해석이라는 건 새로운 자료를 푸는 방법과 전략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오면 풀어야지 라고 방법과 전략을 세우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좀 학생 혼자 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많은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수업이라던가 이런 데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항도, 계산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제들을 좀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기초 개념 이후에 진행되는 컨텐츠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기본 개념 이번엔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 자료 해석과 계산 연습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알았으니까 또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는 알았으니까 1년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실 것이냐라고 전략을 세울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수능까지 지속적인 공부. 제가 일부러 별표도 5개 쳐놨습니다. 다른 데 아무것도 별표가 안 들어가 있고 이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실수를 자주 하냐면요. 고3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1월에 처음 시작을 하면요. 2월, 3월까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학평, 3월 학평, 4월 학평을 치릅니다. 그리고 좋은 점수를 맞습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아, 지구과학이 되었다라고. 정말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평가원 시험도 아니고요. 재수생이 들어온 시험도 아닙니다. 시험 난이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점수가 내 수능 점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런 착각을 하고 지구과학 공부를 놉니다. 물론 정말 됐다고 해서만 공부를 놓는 것이 아니라 좀 상황적인 요건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국영수가 제일 부족하죠. 아무래도 많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국영수에 치중하느라 지구과학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놔버립니다. 또 고3 경우에 내신이 시작되는 4월이다 보니까 중간 기말이 연속되는 시즌이죠. 4월에서 6월은. 그러다 보니까 지구과학을 놔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3개월 동안 지구과학을 놔버리고 6월 평가원 시험을 치르고 나서 충격을 먹습니다. 왜요? 단기간에 사실 쌓아 올린 점수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 유지가 안 된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살 급하게 뺐으면 요요도 급하게 오죠. 그런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은 그 4월, 5월, 6월에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정말 많이들 하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추천하는 게 그래서 혼자보다는 강의가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공부하다면 이런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또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혼자 잘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강, 강의 등을 수강하게 되면 강제성을 좀 띠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어쨌든 지구과학 강의를 듣고 조금이라도 문제를 풀고 가면 정말
와라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은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오른다고 말할 수는 없죠. 물론 꾸준히 1, 2월만큼 해가면 성적이 꾸준히 오를 거고요. 그래서 수능까지 지속적인 공부 중요하다는 거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뭐 꼭 강의를 수강해라는 아니고요. 인강으로 하든 뭘로 공부를 하든 이 기간에도 완전히 지구과학을 놓지 말고 국영수를 위주로 하되 과탐도 꾸준히 해라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를 푸시라는 거. 아까도 강조했지만 문제 푸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문제를 풀어서 감각이라던가 자신에 대한 방법을 꾸준히 연습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생각보다 풀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수학이랑 국어처럼 공부하고 문제 풀어본다고 하면 지구과학이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물론 그만큼 투자할 수 없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꾸준히 문제 풀어야 되는데 기출 EBS 기본이고요. 추가적인 컨텐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 강의에서는 매주 컨텐츠 정말 백문할씀 풀 수 있게끔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지구과학 컨텐츠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이런 거예요. 컨텐츠 찾아다니라 뭐 찾는데 매주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그래서 좀 이런 측면에서 강의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구과학 과목상.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아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런데 과탐, 지구과학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고 옆에 물어보고 저 사람이 저거 하니까 나도 그거 해야지. 실제로 최악의 사례는 전교 1등한테 물어봅니다. 뭐 공부할 거야? 지구과학 어떻게 공부할 거야? 나 모의고사 풀면서 그냥 좀 개념 공부하려고. 그 친구가 말하는 건 뭐였어요?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시작해요. 그런데 그 공부법이 맞을까요? 아니죠. 자기의 상황 정확하게 실력 판단하고 내가 개념을 수강할 건데 어떻게 수강할 건지 잘 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게 나쁘다, 인강을 듣는 게 나쁘다, 강의를 수강하는 게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자기한테 맞는 공부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강조드리는 게 이건데, 자식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는지, 스스로 잘 일어나고 잘 정리하고 하는지. 그런 친구들은 뭘로 해도 됩니다, 사실은. 혼자 독학해도 되고, 인강 수강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 교육이 세우면 안 되겠죠. 또 반대로 나는 현장 강의 가면 사람을 너무 쑥스러워하고 뭣도 못하고 막 앞에도 못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친구가 현장 수강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케이스들을 잘 판단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공통적인 내용이라면 이제 3번은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해서 계획과 전략을 세우시라라는 거 말씀 한번 더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강조드린 측면을 당연히 반영해서 이 연간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올해 어떤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1월에서 3월부터는 개념 완성이라고 해서 개념 강의 진행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개념, 용어,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주로 강의를 할 거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내신에서 잠깐 들었다는 것과 수능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했다 하는 친구들도 개인적으로는 모두 개념 강의를 꼭 들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 다음 4월에서 6월 기간은 실력 완성이라고 써놨고요. 심화적인 개념과 조금 기출에서 킬러, 주제별 킬러를 주로 다루는 건데요. 이때는 사실 국영수가 주로 공부하는 과정이고 또 내신에 치중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과탐 과목 입장에서 막 새로운 걸 많이 집어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조금 더 탄탄히 만들고 내가 개념을 완벽히 다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저도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 되면 과탐에 좀 투자의 여유가 생기죠. 어느 정도 국영수가 완정화가 되니까요. 그래서 7, 8월부터 심화, 실전 문제풀이 진행하고요. 9월, 10월에는 파이널 모의고사 진행합니다. 파이널 모의고사는 진행할 때 제가 모의고사 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개인 모의고사 등도 제공하고요. 외부 컨텐츠나 이런 것들도 제공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1년 커리를 구성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당장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어떻게 수업할 거냐죠. 매주 수업을 진행하는 건 이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수업 시작 30분 전에 출석 및 과제 검사합니다. 과제 검사 안 하면 정말 학생들 안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학원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죠.
이 아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해주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기 위한 거. 그리고 하나 여기 쓰진 않았지만 이 질문 시간이 좀 있습니다. 검사할 때 모르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질문하는데 제가 30분이라고 써놨지만 실제로는 거의 1시간 반 전부터 조교랑 저랑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그때 오셔서 충분히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현강 수강했을 때 가장 큰 메리트가 되는 부분이 요 수업 시작 전에 와서 과제 체크 받는 거,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게 되면 모의고사 치르면서 간단히 체크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인지, 그리고 내가 공부한 게 맞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는 거고요. 실제로 과제를 조금 열심히만 해도 잘 볼 수 있게 초반에는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해나가고 있는지 체크하는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하고요. 끝나고서 또 당연히 질답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루 수업을 구성하고 있고요. 과제로서는 친구들마다 사실 편차가 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 주차별 복습 과제를 구성할 때 단계별로 끊어서 1단계 개념 체크부터 2단계 소단원별 기본 문제, 조금 기출보다는 좀 쉬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단원 이제 기출 문제, 수능 문제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조금 이제 시작하는 친구도, 그리고 꽤나 잘하는 친구도 모두 만족할 수 있게끔 과제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제 풀고 나서 질의응답 당연히 할 수 있게 현장 오셔서 해도 되고, 요새는 이제 친구들이 카톡으로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아예 카톡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오픈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인터넷이나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게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스스로 과제를 진행할 수 있게끔 구성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했는지, 그리고 내가 잘 이해했는지에 대한 체크, 복습, 모의고사로 제공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주 1회 복습 모의고사를 진행해서 개별 피드백 방금 제공해 드린다고 했고, 매주 그에 대한 기출 연계 과제물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본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분석하고 알아야겠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때 저희가 너 이번에 잘 봤으니까 잘했네 이런 게 아니라, 분석 프로그램 사용해서요, 실제로 제가 좀 큰 돈을 들였는데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분석해가지고 성적별 추이라던가 어느 부분이 약점인지 강점인지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충분히 분석 프로그램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문자로도 좀 안내가 가죠. 그렇죠? 그래야 좀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안심이 되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강의는 크게 이제 저녁과 주말 수업이 있고요. 월요일에는 오르비, 화요일에는 미래탐구, 목요일에는 펜타스 분당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일요일에는 오목 목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수강하시면 되겠고,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지점이나 문의사항들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거나 아니면 학원 쪽에 문의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설명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